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는데 어떤 현안 때문이죠? 일단은 이 한희 씨가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에 본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출석한 이제 국가무 환노위였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이러한 사안이 해당될 수 있는지 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본인이 겪은 바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상황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두 번 아니었습니다.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한 그 정황이 담겨 있는 그 CCTV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은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오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희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뭐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쨌든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CCTV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CCTV를 좀 들여다보는 절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김주영 대표도 본인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던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CCTV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일부 뭐 삭제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그런 증거 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분쟁, 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민희진 전 대표와 사실 어도와 굉장히 좀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뉴진스 그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어도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로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실상 어도를 떠나서 민희진 전 대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티스트로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사실 있고요. 그러한 전제에서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외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된 것이고 오늘 이제 국감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온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연예인에게도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사실상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수나 배우는 사실상 프리랜서로 볼 수가 있겠고 전속 계약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근로자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국감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화합이라든지 아티스트 존중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본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큰 빚을 졌다는 사과문을 냈는데, 이게 문제가 불법 도박을 하느라고 본인의 돈을 뭐 탕진했다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다른 그 주변의 그 동료 연예인들이나 방송 관계자들의 돈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2020년도부터 사실상 불법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러한 유혹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빚이 한 23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3억이요? 그렇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 사채에도 손을 댄 것 같아요. 사채도 썼다. 맞습니다. 대부분
중고업체를 통해서 빌린 돈이 한 13억 원 정도, 그것도 무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빚이 사실상 23억 원 더하기 사실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빚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본인이 사업적으로 투자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빌려서 이제 갚지 않은 그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뭐 정확히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더 이제 논란인 것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이 사건에 이제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경우에도 1억 원을 빌려줬고 실제 차용증을 썼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방송에 출연한 이수근 씨라든지 하성운 씨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가수 영탁 씨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줬다가 본인은 뭐 변제받았다라는 입장을 오늘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6월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사실 이제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금전을 빌릴 때에도 갚을 내가 생각이 없이 그냥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금전을 빌리는 것, 차용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6월에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합의에 따라서 사실상 경찰이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당사자와 아마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이 6월 달이니까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하게 좀 쌓이고 터진 끝에 이렇게 지금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사과한 건 아닌지.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사실 지난 6월부터 이러한 사기로 피소를 당하고 그리고 본인이 도박을 했던 것은 2020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것을 대중들에게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취재가 시작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가 될 것이 예. 명백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황급히 사과문을 올린 것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화면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 어떻게든 해서 열심히 해서 뭐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갚겠다고 이제 했는데, 자, 이 26억이나 되는 이제 알려진 것만 23억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예. 이 많은 돈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지금 잡혀 있는 일정도 좀 소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변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방탄소년단 지민 씨의 경우에는 뭐 1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10년에 걸쳐서도 지금 갚을 수 있을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본인이 지금 뭐 있는 집이라든지 자산을 다 처분하고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슈가 됐고 또 본인이 그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이제 본인이 SNS상에 이제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뭐 자수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지금 불법 도박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도박죄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형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스포츠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죄 혐의라든지 죄명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요즘에 그 이진호 씨도 30대로 좀 알고 있는데 2030의 어떤 인터넷 불법 도박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용을 하기 때문에 SNS로 이렇게 불법 도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링크가 오게 된다면 쉽게 이제 유혹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30 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요. 예. 2018년에 830여 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 1950여 명으로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5년 새에 2.3배 가량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러한 이유는 사실상 도박의 경우에는 어떠한 도박 업체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하는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든 상황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30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유혹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장기간 이제 계속된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간단히 좀 짚어보죠.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그 제시가 함께 있던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이 논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남학생의 경우에는 제시에게 사실상 팬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제시가 거절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이제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사실 이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이고요. 일단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자 제시가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예. 사실상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수사라든지 어떠한 진행은 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과를 한 시점도 이제 이게 이슈가 막 될 무렵에 사과문을 낸 거거든요, 제시가. 그렇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자, 제시의 사과문을 보면요.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팬이 폭행을 당했다. 근데 처음 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일행 안에 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일행인데 왜 그렇다면 이 피해자 측이 바로 이제 폭행을 당한 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일각에서는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시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해외 국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시와 아예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저 자리에 있기 전에 동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맞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건이 이 정도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예.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든지 쉽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속사 내지는 제시 측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 한 팬은 제시가 지금 범인을 도피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고발을 당했으니까 제시도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되겠군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본인이 직접 폭행을 휘두른 당사자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사건의 시작에 제시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지 아는 사람이 지금 제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남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은 그 뒤처리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미진한 점에서 사실 법적 책임을 질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